할까요? 네. 이번 주가 한국사 특강 이렇게 안 보여. 마지막이고요.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야. 미리 줄게. 다음 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거 나가요. 아. 한국사는 오늘까지만 하는 거야. 이거는 다음 주에 나가는 거고. 이거 여기다 끼워. 미리 일본 네. 맨 뒤에다 끼세요. 맨 뒤에다 끼고 그리고 선생님 테이프만 아까 드릴게요. 그거는 너 혼자 너 숙제 해와야 되는 거야. 오늘 할 거고. 이건 다음 주 거라고. 다음 주 거 미리 원래 주는 거라서 이거 숙제 이따가 나 얘기해 줄 거야. 미리 읽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쉬운 거랑. 하자. 봐야죠.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빼먹는 거 없을 거니까. 됐어요? 다 됐나? 오늘은 한국사 특강 마지막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원래 우리 학원 수업이 뭘 하게 되는 거냐면 한준 뉴스 기사 가지고 수업을 하고 맞아. 그리고 한준 빠져 가지고서 수업을 해요. 빠져 교과서 이름인데 그 빠작 안에 교재 이름이고요. 나중에 이제 빠작 교재 4호라고 할 거야. 그러면 빠작에서 문학편을 너무 안 하시면 돼요. 보인다. 문학편을 하면 되는 너무 안 거고. 보여요. 그래서 문학편을 사서 소설 같은 거 읽어오기만 하면 돼. 불어도 되나? 안 돼요. 불을 왜 꺼? 안 보여. 시간이 지나면 켜져요. 자, 됐어요. 다른 거는. 자, 보시면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 했었던 거냐면 강해군까지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강해군까지 했다라는 거는 강해군 전에 왕이 누구였었냐면 기억나? 강해군 전의 왕은 누가 돼요? 선조였었던 거지. 그래서 선조 때 뭐가 일어났다라고 했었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어요. 임진왜란은 누가 쳐들어온 거였어? 일본이 쳐들어왔던 거였었고 그 임진왜란은 실제로 전쟁을 7년이나 했어요. 중간에 3년의 휴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쳐들어와서 마지막 걔네들이 일본이 나갈 때까지 기간이 총 7년이 걸렸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를 다시 한번 재정비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맨 위에 빈칸 여기 들어가야 될 거 뭐가 된다? 뭐예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현중, 임면성, 광인, 효연, 숙경영, 청순원, 철것은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시험 볼 때 여기 빈칸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쓰면 되는 거야. 쓸 수 있지? 네. 그리고 자, 광해군은 뭘로 쫓겨났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광해군은 뭘로 쫓겨났어? 광해군 뭘로 쫓겨났음? 이보세요들 나 혼자 수업하나? 인조반정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났던 이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랑 뭐? 광해군이 무슨 뭐 했었어? 첫 번째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광해군은 누구랑 같이 했었어요? 살인 중에서 어떤 애들? 자, 광해군은 누구랑 했을까?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이네. 광해군은 누구랑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이순신 장군도 큰 공을 세우긴 했었지만 이순신 장군 말고도 누가 중요하게 역할을 했었었냐면 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럼 의병은 누가 했던 거냐? 의로운 병사라고 해서 의를 가지고 했던 군인이 아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광해군 때 자,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 살인 중에서 북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북인은 어떤 사람이었었냐? 기억나시죠? 북인은 뭐가 북인으로 나뉜 거야? 뭐가 북인과 뭐로 나뉘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동인이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눴던 거라 보시면 돼요. 기억나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인이 이기고 북인이 졌어요. 그래서 북인은 어떻게 됐냐? 자, 시골로 유배를 갔어요. 왕이 너네 떠나 해가지고 시골로 떠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골에 있는 동안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북인은 임진왜란 때 자, 무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냐? 이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 때 의병이 됐던 사람이고, 그 덕분에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북인들의 활약이 생각보다 꽤 컸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이 된 광해군 입장에서는 자, 북인을 버릴 수 없죠. 왜? 공이 많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해군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무슨 외교 정책?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얘기했었지.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후금과 그 다음에 자 명나라 사이에서 아무 편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였었지.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광해군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 폐모살죄 했었죠. 기억나요? 엄마는 폐위시키고 동생은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뭘 일으키게 된다? 자, 결국엔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돼. 자, 그래서 이 결과 일어난 게 바로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인조 반정이 되는 거지. 됐어요? 인조 반정으로 결국에는 광해군이 쫓겨나게 됐던 거였었고, 자, 광해군을 쫓겨찬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조죠. 왜? 무슨 반정이니까? 인조 반정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인조 혼자서 북인도 물리치고 북인도 물리치고 광해군도 물리치고 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당연히 혼자 할 수 없죠. 인조 혼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인조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겠네. 걔네들이 누가 되는 거냐? 걔네들은 서인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광해군과 북인이 세트고요. 인조와 누구랑 세트다? 서인이 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인과 그리고 인조가 같이 했던 사건이 바로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인조 반정으로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자, 광해군을 몰아내게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인조는 중립외교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후금이랑 명나라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거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칭명-배금 정책을 해요. 자, 칭명-배금 정책 말 그대로예요. 누구를? 명나라랑은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금은 누가 되는 거야? 후금은 뭐 한다? 배척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자, 명나라가 새로 생긴 나라야? 아니면은 자, 금나라가 새로 생긴 나라야? 응? 금나라가 나중에 새로 생긴 나라예요. 자, 그러면 자, 명나라는 오래된 나라, 금나라는 새로 생긴 나라. 누가 더 힘이 셀까? 오래된 나라는 한마디로 무슨 해냐? 지는 해. 됐어요? 그러면 금나라는 무슨 해? 뜨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지는 해와 뜨는 해 중에 더 뜨거운 해는 어떤 해? 무슨 해? 뜨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조는 이제 와가지고 명나라 지는 해와 친하게 지내고 뜨는 해는 배척하겠대요. 됐어요? 무슨 얘긴지? 그럼 금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알면 기분 좋아, 나빠? 당연히 나쁘겠죠. 됐어요? 무슨 얘긴지?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 다 썼어요, 이거? 넘겨도 돼요? 네. 아니. 다 됐음? 자, 그러면 봅시다.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 무슨 반정으로? 인조 반정으로. 자, 인조 반정은 또 얘기했어요. 누구랑 누구랑 한 편이라고? 인조랑 누구? 서인이랑. 그럼 인조 반정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누구 플러스 누구라고? 인조 플러스 누구? 서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옆에다가 vs 대라고 쓰면 되겠죠. vs 그럼 누구랑 누구? 누구랑 누구? 광해군 플러스 또 하나 북인 이렇게 써면 되겠죠. 됐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광해군이 했었던 무슨 정책? 무슨 외교 정책? 중립 외교 정책. 다 필요 없어. 어떻게 금나라를 배신할 수 있어? 이런 멍청한 광해군 같으니라고 라고 하면서 했던 게 바로 뭐가 되냐? 자, 명나라와는 친하고 후궁을 뭐 한다? 배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친명배금 정책. 그럼 이거 반대되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가 되는 거예요? 중립 외교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명배금 정책을 한다라는 건 자, 금나라랑 명나라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않나?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였었냐? 자, 인조반정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수많은 서인들이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인조를 도와서 누구를 몰아낸 거야? 광해군을 몰아내는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음? 네. 자, 그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자, 수많은 서인들이 있었겠죠. 됐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서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서인 중에서 누가 있었냐?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 이름이 뭐 저 따위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이름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시면은 화살표 하고 자 근데 이괄이라고 한 사람이 자 의는 사람 이름이 아니야.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자기 딸에는 인조를 되게 많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됐어요? 되게 많이 도와가지고 자기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은 1등 공신, 그 다음 도와준 사람은 2등 공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긴 거야. 그래서 많이 도와준 사람이면 많이 도와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포상을 해준 거야. 상을 더 많이, 선물을 더 많이 준 거지. 근데 이괄은 본인이 자 인조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냐? 나는 그치 그거야. 나는 1등 공신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발표가 딱 났어. 발표가 났는데 인조가 이괄한테 넌 3등 공신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괄 입장에서 화가 날까 안 날까? 나요. 그래서 삐진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어떻게 내가 3등 공신이냐?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든 거고요. 그래서 난을 일으킨 거야. 그러면 얘가 나를 일으켰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니 저 자식 왜 나대? 3등 공신이라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걸 진압하러 갔더니 이괄은 그러면 잡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도망갔어요.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갔냐? 후궁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후궁한테 가가지고 사실 일러요. 후궁은 당시 인조 반정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후궁과 광해군과의 관계는 좋았어 나빴어? 그냥 보통.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야. 됐어? 그리고 후궁도 그걸 안 거지. 쟤네들이 우리랑 싸울 생각도 없지만 명나라를 도울 생각도 없다라는 걸 후궁은 알고 있었던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갈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네 친구 광해군은 쫓겨났어. 인조가 쫓아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인조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친명배금 정책한데 너네 이제 배척할 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후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그래? 라고 해서 갑자기 군대를 막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정묘호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후군이 자 정묘호란 말로는 왜 쳐들어온 거야? 누구에 대한 복수? 아니지. 이괄의 복수는 무슨 광해군에 대한 복수죠. 광해군이 지금 쫓겨났으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너네 우리랑 친하게 지낼 거야 안 지낼 거야?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겠대. 그럼 어떻게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와 형제야 라고 하면서 형제의 날이 아니라 자, 형제 관계를 자, 맺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 후군과 조선 사이에 형제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명나라가 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형제 관계가 맺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게 됐는데 문제는 자 후금이 힘이 더 세졌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없애게 되냐? 명나라를 칠 정도로 힘이 세진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후금은 너무 자 멋이 없어. 나라 이름 바꿉시다. 라고 해서 자 후궁을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냐? 청으로 바꿔요. 한마디로 청나라가 후금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힘이 약할 땐 뭐였던 거고 후금이었던 거고 힘이 강해지면서 뭘로 바꾼 거다? 청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나라로 이 이름을 바뀐 자가 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가 명나라 먹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명나라한테 이것저것 갖다 바쳤지. 걔네들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 라고 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 이름을 고친 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나라에게 조선이에게 청나라가 요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4대 관계를 맺자고 요구해요. 자, 청이 조선에게 자, 4대 관계를 요구했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4대 관계라는 건 무슨 얘기냐? 자, 형제 관계는 너랑 나랑 이제부터는 형제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형 동생을 따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4대 관계를 맺자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군이 되는 거고요. 주군 왕이 되는 거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라고 생각할까? 자기들. 자기네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네들의 신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 들어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야, 무슨 소리야? 니들이 아무리 명나라를 정복시켰다라고 하더라도 니들은 뭐냐? 오랑캐야. 오랑캐는 우리보다 위야 아래야? 아래라는 거지. 우리는 너희들과 사대 관계 맺을 수 없어. 너희같이 하찮은 것들과는 이라고 해서 반대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때 자, 조선 내에 두 개의 파로 나뉘게 쌓이게 되는데 요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조선 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화파와 무슨 파로 나뉘게 되냐? 주전파가 나뉘어서 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화파는 뭐냐? 화자가 평화의 화자라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랑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주화파가 되는 거고요. 주전파는 뭐냐? 뭔 소리야? 저런 하찮은 오랑캐들한테 굴복할 순 없어. 뭐 해야 된다? 저는 무슨 전자? 전쟁할 때 전자예요. 뭐 하자고? 싸우자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주전파 대 주화파가 싸움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주전파랑 주화파 중에 주전파가 이겨요. 그러면서 자, 인조가 뭐라고 얘기하냐? 오케이, 알겠어. 니들이 말한 대로 그럼 내가 남한산성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만 딱 버틸게. 주전파가 그랬거든요. 한 달만 버티십시오. 한 달 안에 전쟁 끝납니다. 청나라 쟤네들 우리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죄송하다라고 이제 인사하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인조가 오케이 알았어 딱 한 달이다잉 하면서 먹을 걸 이렇게 싸들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요. 성문 걸어 잠기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길 줄 알았는데 웬걸 전쟁이 너무 오래 가자. 1년 3개월이 뭐예요? 거의 한 1년 한 2, 3년 싸웠어. 그런 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인조가 어떻게 해요? 항복해요.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어서 자 삼전도 굴욕이라는 건 뭐냐면 자 결국에는 남한산성 앞에까지 청나라 군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와 인조 뭐 이렇게 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인조가 버틸 수 있었으면 버텼을 텐데 못 버틴 거죠. 그래서 나온 다음에 자 뭐라고 얘기하냐? 야 꿇어 이렇게 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인조는 왕이잖아요. 그치? 청나라는 사신이 온 거야. 장군이 온 거고. 원래 이렇게 계급으로 하면 누가 훨씬 더 높아요? 왕이 훨씬 높은데 꿇으라고 한 거야. 나는 그냥 일개의 장군이 아니라 누구 대신? 청나라 황제 대신해서 온 거니까 자, 이쪽의 방향으로 청나라 황제가 있는 방향으로 크게 3배 해가지고 머리 조아려서 사과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3번 절하라는 거예요. 사제의 의미로. 그래서 무릎을 꿇었는데 원래 왕이면 밑에 돗자리 같은 거를 또 깔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돗자리를 못 들게 하고 맨바닥에 이렇게 꿀려요. 흙바닥에 이렇게 딱 꿇어 앉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딱 댔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나라 사신이 표정이 싹 찌그러지면서 야 뭐하냐? 똑바로 안 하냐? 다시 그래서 머리 다시 또 박았어. 그랬더니 아 성의가 없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시를 총 몇 번 하냐? 9번 해요. 그래서 머리를 9번 머리에 땅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는데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대는 척만 했겠지. 네, 청나라 사신이 원했던 거는 크게 머리를 맨 바닥에 찍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바닥에 머리를 크게 쬐우면서 나중에 9번 절 다 하고 나니까 이마에서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철철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삼전도 굴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삼전도라고 하는 자 섬자리였었고 거기에서 왕이 굴욕을 당했다라고 해서 삼전도 굴욕인데 그 삼전도에 니들은 가서 뭐 했냐? 놀이기구 타고 소리를 나요. 왜냐? 거기가 지금의 롯데월드 자리예요.
옛날에 왕은 거기서 머리를 좀 조아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노르기 타고 소리 깨 이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냥 자이로드롭 타면서 이러고 너희들은 아직 못하는구나. 자, 그러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한 적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삼전조 구력을 끝나고 난 다음에 청나라에서는 이 괘씸한 조선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우리한테 잘못했으니까 야 전쟁하자고 했던 애들 어떤 놈이야 라고 하면서 그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었던 소현세자와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었던 복림대군 그리고 주전파 신하들이 인질로 어떻게 되냐 청나라로 끌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돌아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인조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인조 아내는 외국어가 남의 아내를 데려가서 뭐 하려고?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현세자는 왕세자예요. 인조가 죽으면 그 다음 왕을 해야 될 게 누가 되는 거야? 소현세자고요. 복림대군은 둘째 아들이니까 사실 왕을 할 수 없는 아들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 7년 후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1년 만에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효종을 양해하게 되는데 이 효종은 그래서 누가 아니냐? 자, 소현세자가 아니라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소현세자의 동생이었었던 누가 되는 거냐면 복림대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몇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둘째. 그쵸,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이 소현세자가 죽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누구는 보통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선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원래 청나라 때부터 몸이 허약했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병이 악화돼서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얘기하기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현세자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대요. 근데 소현세자가 7년 동안 청나라에 있었잖아. 청나라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청나라의 문화가 되게 발달된 거지.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좀 배울 게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소현세자는 한 거야. 근데 반면에 인조는 자기가 당한 굴욕이 있잖아. 응? 전쟁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어쨌든 선택해서 전쟁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굴욕적으로 머리를 찢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인조는 그거에 맨날 그것만 생각한 거야. 내가 쪽팔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보면 돼.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거에 대한 복수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들이란 놈이 돌아와서는 하는 얘기가 아버지 생각보다 청나라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청나라 것도 좀 배워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인조 입장에서 그게 좋았을까 싫었을까? 싫었죠. 그래서 소현세자와 인조가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빠가 아들을 죽이든 말든 상관없죠. 어쨌든 간에 얘는 내 다음에 왕이 될 애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는 라이벌인 거야. 아들이 아니라. 이래서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제 효종은 아버지와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뭘 주장하냐? 북벌 무슨 뜻이다? 정벌하자. 누구를 정벌하자? 청나라를 정벌하자. 누구에 대한 복수예요? 인조의 복수죠. 이해됐어요? 인조가 생각했던 복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벌을 했을까 못했을까? 론이에요. 론. 이론으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천한 적은 없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가자 하는데 맨날 맘라 가자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다가 자
효종이 늙어서 왕위를 누구에게 또 옮겨주게 되냐? 아들이었던 현종한테 물려줘요.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송 논쟁이 발생한대요. 예송 논쟁은 그럼 또 뭐냐? 갑자기 자 예송 논쟁이란 자, 2번 있었던 논쟁이에요. 예송 논쟁이라고 해서 자, 2번 뭐가 있냐면 효종이 죽어요. 자, 효종이 한 번은 죽고 그리고 또 한 번은 효종 자, B라고 해서 효종의 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종 부인이 죽어요. 이건 설명이 자, 한자라서 어려운데 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효종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인종의 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종의 부인이니까 현종의 뭐가 되는 거냐면 현종의 할머니라고 해서 자의 대비가 살아있어요. 자, 이분은 인조의 자 부인이야. 됐어요? 무슨 얘기냐? 현종 때예요. 현종 때니까 효종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살아계신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 할머니도 뭘 해야 돼? 상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자 이때 당시에 이 예손 논쟁으로 누구랑 싸우게 되는 거냐면 자 서인과 그리고 자 남인이 싸웠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인과 남인이 싸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서인은 뭐라고 주장하냐? 왕사동래를 주장해요. 말이 어려운데 왕사동래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 왕과 사대부는 어떻게 동일하게 하면 된다라는 게 왕사동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음? 자, 왕이 있고 사대부가 있어요. 됐지? 왕이 있고 사대부가 있는데 동일한 예법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왜? 동일한 예법이냐? 효종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인조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소현세자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 둘째 아들이니까 얘들한테 정통의 그 왕실의 법도를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 왜 둘째인데? 라고 하면서 서인은 왕사 동례를 주장한 거예요. 사대부랑 동일하게 하자. 양반이랑 동일하게. 근데 남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둘째이건 첫째이건 무슨 상관이야? 왕인 게 중요하지. 왕을 어떻게 동일하게 하냐? 우리랑 똑같이. 그건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왕 입장에서는 서인이 좋아, 남인이 좋아? 남인이 좋죠.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서인이 이기고 한 번은 남인이 이겨요. 서인이 어떻게 이기지? 서인이 이겼다라는 건 그때 당시 그만큼 왕권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치? 약했다는 얘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있었던 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예송 논쟁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결국에는 이 분당 싸움 얘기했다시피 누구랑 싸운 거예요? 서인이랑 누구랑? 남인이랑 한번 1대1이었던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분당 정치가 최고조로 달았던 게 바로 누가 되냐? 숫정제가 되는데 이때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 완전 심해지게 되면서 자, 이때 뭐가 초래가 되는 거냐? 자, 환국이 초래돼요. 환국. 자, 환국이라는 건 자, 뭐가 되는 거냐? 환국은 혼란한 일이 나라에 혼란한 일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숙종은 나름 무슨 정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냐 탕평 정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옆에다가 탕평책 실시 이렇게 씁시다. 자, 숙종은 탕평정책이라고 해서 탕평정책은 뭐가 되는 거냐? 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서인남은 필요 없고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목표는 왕권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귀족들이, 양반들이 너무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왕권이 너무 약해지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왕권을 강화해야겠어. 라고 해서 함했던 게 탕평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은 실제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숙종 때, 자, 첫 번째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겼어요. 근데 두 번째 예송에서는 남인이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 숙종 때는 남인이 힘이 셌을까? 서인이 힘이 셌을까? 남인이 힘이 셌어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숙종도 남인을 좋아라 했었어요. 이뻐하라 했었어. 그때 남인의 대표로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숙종으로부터 많은 이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때마침 그때가 이제 그 남인의 그 아까 얘기했었던 높은 사람의 생일날이었던 거야. 근데 생일날이었는데 비가 오네? 비가 오는데 이제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럼 마당에서 보통 잔치를 하니까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맞겠지.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천막이 필요했어요. 이해됐어? 너네 체육대회 해봤니? 네. 체육대회 운동장에서 하면 햇빛 피하라고 이렇게 천막 만들어주지. 아니요. 없어? 저희는 그냥 그냥 깨끗해서 해? 아니요. 어? 진짜? 엄청 뜨거워요. 아 그래? 저희 학교에는 그냥 그 의자랑 그게 벤치랑 그래서 그 천막이 있어요. 천막 내가 설명 안 해도 알지? 네. 유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아가 아니라 이 친구야. 예. 유학교 유악이라고 해서 뭐야 저거? 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없네. 야 너네 봤어 방금? 저거 근육? 근육이랑 맨 가슴. 여기 이거 천막 보여요? 네. 요거가 그냥 천막이 아니라 뭘 매긴 천막이냐면 기름을 매긴 천막이에요. 그러면은 기름을 매기면 비가 오면 이게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방수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걸 이제 왕실에서 이제 왕거지 한마디로 왕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제 때마침 이제 비가 오는 걸 보고서 숙종이 생각한 거야. 이 상선 오늘 그게 영의정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영의정 집에 유학 좀 보내주라고 비도 오는데 잔칫날 힘들겠네 라고 얘기했더니 상선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였어? 되게 난처한 말듯이 그거 영의정이 이미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져. 나쁘죠. 나쁘지. 이 새끼가 내가 이뻐하는 건 이뻐하는 건데 지 맘대로 내 물건을 막 갖다 써? 지가 왕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빈정이 상한 거야. 왕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 남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잔치에 생일잔치에 누구만 잔뜩 모여 있었겠어? 남인만 살짝 몰려 있었겠지. 그러면 서인은 거기 그 자리에 앉게 했겠지? 그러니까 서인을 싹 불러들인 거야. 싹 불러들으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지. 요즘에 남인이 조금 나대지. 이렇게 한마디를 해. 그럼 서인들이 눈치 팍 채는 거지. 예! 한마디 하면은 쟤네들이 이제 가가지고 남인들을 싹 제거하는 거야. 그리고 남인들이 앉았던 자리에 누구를 다 앉히냐면 서인들을 다 앉히는 거지. 제거?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제거한다는 게. 네, 다 죽이는 거예요. 유배 보내고 막 이렇게 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됐어? 그렇게 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남인이 있었던 자리에 누구를 싹 바뀌는 거냐? 서인으로 싹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는 이제 왕이 했으니까 가능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났냐?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뭐였었냐면 이 숙종하면 유명한 여자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장희빈이었죠. 네. 장희빈이 되는데 자 인여왕후가 원래는 본 부인이에요. 중전이야. 근데 이 중전이 숙종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아예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예쁘게 궁에 했어요. 등에로 왔었던 수많은 여자 중에 장씨 희빈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희빈이랑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때마침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야. 한마디로 아들이 태어난 거지. 아들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자, 그 숙종 입장에선 이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싶었던 거지.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서인들은 약간 고지식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 장희빈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지 않냐? 본부인이 아니지 않느냐? 안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대군이 될 수 있느냐? 끝까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인연하고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그 세자가 돼야 된다. 라고 우긴 거야. 근데 숙종은 그게 아니었거든. 어차피 지금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당연히 왕자로 책봉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인은 왕세자 책봉을 반대하고 남이는 찬성하니까 그러면 서인을 내쫓아 이렇게 해서 또 서인을 내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한 거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 장희빈이 겁나 나쁜 여자였다고. 오만해. 자, 인현왕후라고 하는 원래 본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중전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몸이 아프고 그리고 중전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왕자를 낳아야 돼요. 응? 그때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왕자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 인현왕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으로 하면은 이혼당한 거예요. 이혼당해서 쫓겨났어.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폐비가 된단 말이야. 폐비가 돼버렸어요. 폐비가 돼가지고 궁 밖으로 쫓겨나 있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 무슨 소문이 들리냐 했더니 장희빈이 겁나 나쁜 짓을 하고 있대. 근데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봤더니 궁 한 구석에다가 무당도 아니고 사당 같은 걸 만들어 점집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에. 그리고 거기다가 무당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흑마술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마술을 막 걸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무당이 옆에서 막 구슬하면 그 옆에서 장희빈은 그 인현왕후의 모양을 딴 그 지푸라기 인형 같은 거 있지. 그거를 들고서 바늘을 들고서 그 인형을 막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흑마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 그것 때문에 겪는 거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숙종이 안 거지. 근데 당시에 조선시대의 왕실에서는 이러한 그 무속신앙이라 해서 전보 이러는 걸 금지하고 있었던 거야. 금지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선 다른 백성들한테 금지시키고 있었던 이 일을 왕실에 있었던 희빈이라고 하는 왕자를 낳은 여자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숙종이 겁나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장희빈을 쫓아낸 거예요. 됐어요? 그게 마지막 판국이라 보면 되겠지. 왜 자꾸? 왜? 그 숙종이 아니 그 장희빈이 그러면 자기 죽일 거면 자기 아들 먼저 죽이래.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지 그게 수업할 때. 자 그래서 결국에 장희빈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쫓겨나요. 그리고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와요. 그게 마지막 판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게 경종이 되는데 이 경종은 누가 되는 거냐? 희빈의 아들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희빈의 아들이었고 영조도 뭐가 되는 거냐? 자, 영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숙종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경종도 마찬가지고 영조도 마찬가지고 숙종의 아들인 건 맞아요. 근데 둘 다 중전의 아들은 아니었던 거라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까지 할 게 없는데 자, 숙종이 있었던 거라 보시면 되고요. 숙종에게는 크게 3명의 여자가 있었던 거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와이프였었던 인현왕후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희빈 장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술이 최씨가 있었어요. 최씨는 또 누구냐라고 하면 자, 이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숙종이 궁궐을 혼자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빨래터에서 팍팍팍팍팍 소리가 나는 거야. 뭔 소리야 이 야밤에? 하고서 딱 가봤더니 거기서 어떤 무술이는 뭐냐면 궁에서 일하는 어린 여자애들이죠. 여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에서 일하는 한마디로 일종의 일꾼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 일꾼이 빨래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숙주에 가서 본 거지. 너 뭐하냐 했더니 빨래를 한대. 왜 이 밤에 빨래를 하냐 해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래할 수밖에 없었대. 그래가지고 봤더니 생긴 게 이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이 최 씨에게 승은을 내린 거죠. 승은이라는 건 왕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영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게 누가 되는 거냐? 경종이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인현왕후는 끝까지 아이를 못 낳고 병간호 마지막에 숙종이 병간호 다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요. 됐어? 자, 그런데 원래 영조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왜? 힘이 너무 없어. 자, 장희빈은 그래도 양반 집안이에요. 근데 이 최 씨라고 하는 여자는 양반이야, 평민이야? 평민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랑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 그럼 영주는 자기가 쭉 커가면서도 생각을 했겠지.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장희빈 낮은 집안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자, 장희빈은 그래도 얘보다는 높은 거지. 쓸데없는 거에 자꾸 빠지지 말고 애들 헷갈리니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숙종 때 무슨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환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환국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누구랑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인과 서인이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런데 이 환국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냐면 남인이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냐? 서인만 살아남게 되는 거고 이 서인이 딱 두 개로 나뉘어져요. 누구랑 누구가 나뉘게 되는 거냐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경종은 누가 지지했었냐? 소론이 지지해줬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종이 왕이 됐으니까 자, 노론과 소론 중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소론이 이긴 거지. 경종이 먼저 왕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노론 입장에서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소론을 몰아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노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소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노론이 쭉 레이더를 한 바퀴 싹 돌려본 거야. 그랬더니 누가 띠 걸린 거야? 영조가 걸린 거야. 그래서 영조한테 가서 얘기한 거지. 너 왕 될 생각 있어? 그런데 영조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왕이 돼? 이랬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형님이 있어. 형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을 해? 라고 했더니 노론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든 내가 왕을 시켜주면 우리한테 뭐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영조는 벙하게 가만히 있었겠지. 어느 날 경종이 죽었대요. 경종이 독살당했다 라는 또 소문이 돌아요. 독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독살, 설, 루머가 돈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경종이 죽었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경종이 죽은 덕분에 누가 왕을 하게 되는 거냐? 영조가 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영조도 자기 아버지와 같이 무슨 정책을 한다? 탕평책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탕평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다?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탕평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영조는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누구 덕분에 왕이 됐어? 노론 덕분에 왕이 됐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이 자 골고루 등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탕평파 육성이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아무리 탕평파를 만든다라고 해도 누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노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노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영조는 워낙에 성격이 괴팍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조금만 수가 틀리면 나 왕 안 해. 내 아들한테 넘겨. 맨날 이랬대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 사도세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덕분에 변덕이 심한 아버지 덕분에 자, 왕실 교육, 그러니까 왕 교육을 되게 잘 받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야 너 이것 좀 이 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일을 하나 더 넘겨준 거야. 넘겨줬는데 그 일을 자꾸 파도 보니까 거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 노론의 비리. 노론이 잘못한 걸 찾아낸 거라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근데 노론의 비리는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야? 자기 아버지랑 연결이 되는 거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주의 비밀은 몰랐고 노론의 비밀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노론 입장에서는 이게 사도세자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 자기의 권력을 다 빼앗기겠지. 그래서 그게 걱정이었던 노론이 자 영주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요즘에 사도세자가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조가 뭐가 이상한데 네, 아무래도 사도세자가 영모를 준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모라는 건 뭐야? 영모는 왕을 몰아내고 반정을 도모하는 게 영모라고 보시면 돼요. 영조는 워낙에 그 왕의 자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냐? 집착 같은 게 조금 심했어요. 왜? 본인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왕이 됐어.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 자리를 뺏기기 싫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금 당장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진짠가 아닌가 살짝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노론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세자의 침실을 한번 뒤져봐라. 그럼 거기에 세자가 역모를 하려고 하는 증거가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때마침 그때 청나라와 일이 있어서 사도세자를 왕이 그쪽에다 보내놓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그 왕세자 침실을 막 뒤졌어. 거기에서 진짜로 역모를 주장한 거랑 같은 도망한 거랑 같은 증거 자료가 막 나왔어. 그게 진짜 사도세자가 한 걸까 아닐까? 아니죠. 누가 갖다가 심어놓은 거야. 노론이 갖다가 막 꽂아놓은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나서 나오니까 노론이 가서 또 영주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지. 그거 봐라. 사도세자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영주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영주는 처음엔 믿지 않았겠지. 근데 자꾸 의심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 궁으로 돌아온 사도세자를 오자마자 사실대로 말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세자는 말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는 모른다. 아무 죄도 없다. 진짜다. 믿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주는 그걸 못 믿고 그 유명한 뒤주 알죠? 네. 나무 그 쌀 원래는 쌀 넣어놓는 거예요. 쌀 넣어놓는 쌀통 같은 데다가 뒤주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한여름이었대요. 그 겨자에다 넣고 난 다음에 먹을 것도 주지 말고 마실 것도 주지 말고 사실을 구할 때까지 아무도 그 곁으로 가지 말라 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뒤주에 갇혀가지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요. 네. 죽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누가 왕이 되냐? 정조가 왕이 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세자는 말 그대로 뭐에 쓰인 거냐면 누명이었다라는 거 밝혀지지. 처음에 영조가 죽고 나서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만 해도 영조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자기가 이제 늙어서 정조가 이제 왕이 될 즈음 그때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노론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내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라 보면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조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그러면 노론의 입장에서는 정조가 왕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제일 잘못한 게 뭐야? 사도세자를 죽였잖아. 정조의 아버지를 죽였지. 그래서
노론 입장에서는 절대로 누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였었냐면 정조가 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주변에서 이 정조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었대요. 예시로.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어렸을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커서는 단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찍 잠들지 않았대요. 일찍 잠이 들면 왕 주변을 지켜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은 그 암살자가 와서 죽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첫 닭이 올 때까지 공부를 했대요.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궁에 이제 한 3시 되면 밥 지으려고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첫 닭이 오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궁에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잠이 잤대. 정조는 그래서 세종대왕이 조선 전기의 천재였다라면 정조는 조선 후기의 청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보면 되겠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열심히 개혁 정치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도 무슨 정책을 하냐? 탕평책을 하게 되는데, 자, 숙정의 탕평책이 완전 실패라고 한다면 영조의 탕평책은 세모예요. 됐음? 그럼 정조의 탕평책은 동그라미냐라고 한다면 정조의 탕평책도 아쉽게 세모예요. 왜냐? 정조가 잘했어요. 노론도 없애고 잘했는데 다 좋은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정조가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 하면서 머리를 딱 만졌더니 뒤에 이만한 혹이 하나가 만져지더래요. 그래서 이 혹이 뭐지? 하고서 어이들과 함께 이 혹을 봐라 라고 했더니 이 혹이 점점 커지더니 그 혹이 발견된 지 7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지금으로 치면은 뇌종양 같은 거였었지. 그래서 갑자기 정조가 돌아가신 거야. 갑자기 그렇게 정조가 돌아가셨을 때의 문제는 세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원래는 큰아들이 있었어. 근데 큰아들이 일찍 죽어요. 17살인가 16살인가에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을 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 다음에 왕을 한 아들이 8살인가? 밖에 안 됐었어. 우리보다 어린데? 그래가지고 자,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 순조, 헌정, 철종 요 세 기가 무슨 시기가 되는 거냐? 바로 이때가 세도 정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순조, 철종, 헌종 때가 세도 정치기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정조는 뭐도 하냐? 자, 수원, 화성 같은 것도 건설을 해요. 수원, 화성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중기를 활용해서, 거중기는 뭐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자, 그런 것도 만들었다라고 했고, 자, 순조, 철종, 헌종 이렇게 됐을 때 순조는 누가 되는 거냐? 안동, 김씨가 되고요. 자, 헌종은 누가 되는 거냐? 풍양, 조씨가 돼요. 그리고 철종은 다시 또 누가 되는 거냐? 자, 안동, 김씨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자, 요 셋이서 자, 두 가문이 돌아가면서 했었던 게 바로 무슨 정치가 된다? 자, 세도 정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세도 정치를 했던, 갑자기 세도 정치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자, 사도세자를 죽인 사람이 있었다라 했었죠. 노론들. 그 노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었냐면 안동 김씨였는데, 그 안동 김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영조의 중전이었어요. 한마디로 영조의 부인이야. 나이 어린 부인이 있었어. 나이 어린 부인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안동 김씨인 거였고, 그 안동 김씨가 사도세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조가 죽을 때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할머니였던 거지. 자, 어떻게 할 건지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미안해서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영조가 죽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정조한테 모든 걸 다 맡긴 거야. 그 안동김 씨 그 중전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대비 김씨지. 아니면 어떻게든 네 맘대로 해라는데 정조가 또 나름 효자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 대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은 죽을 때까지 궁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데도 못 가고 궁에 처박혀서 혼자 쓸쓸히 죽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 제일 구석에 있었던 그런 곳에다가 한마디로 이 여자를 그냥 유배 보내듯이 처박아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자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렇게 있다가 죽겠거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웬걸 정조가 먼저 죽었네. 그리고 순조는 나이가 어리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게 되는 거냐? 이 할머니가 자기 오빠를 불러들여.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오빠의 딸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의 조카와 순조와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세도 정치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치? 자기 그러면 사촌이랑 결혼하는 거야? 사촌은 아니지. 어차피 친인척도 아닌데 상관없는 거야. 근데 아빠랑 엄마인데 엄마의 조카면 아빠가 엄마랑 아니 무슨 아빠랑 엄마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라니까. 할머니 조카. 됐어요? 무슨 나이 얘기인지? 차이가 좀 날 텐데. 아까 얘기했잖아. 할머니가 정조랑 나이가 비슷했다고. 네가 생각하는 그 할머니가 아니라고. 됐어? 그래서 안동김씨, 풍양불씨가 그렇게 자 권력을 세습했던 거였었고 이 중에서 제일 불쌍했던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 철종이에요. 철종이 왜 불쌍하냐? 철종은 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은 강화도령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왜 강화도령이었었냐면 강화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요. 왕족인 건 맞아요. 근데 철종의 할아버지가 뭐 영모 이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쫓겨난 거야. 그래가지고 족보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왕족인지 이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도울세 비슷하게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철종은 당시 글도 못 읽었어요. 글도 못 읽게 했어요, 일부러. 얘가 혹시라도 또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청춘은 그래서 강화도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의자가 하나 있었어. 그 여자랑 결혼이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었던 청년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궁에서 왔대. 그러면서 당신은 왕족이래.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대. 그리고 궁으로 가재. 그래서 철종이 그때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철종이 꿈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지. 누구랑?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그 여자가 그냥 꽃순이라고 합시다. 꽃순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러면 내가 왕 되면 꽃순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했더니 왕이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대. 가재. 그랬더니 철종이 네? 하고서 간 거야. 그때 철종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이면 왕이 되는 나이치고는 나이가 좀 많았던 거지. 20살이면 많았던 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종이 그래서 궁에 갔어. 근데 문제는 그래서 궁에 가서 딱 앉아 있더니 다 한글이 한자지. 그래서 이제 왕이 거기다 도장 찍어야 돼. 그래서 도장 찍어야 되는데 글을 몰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안동김씨 야 그냥 찍어. 네가 뭐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찍어.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철종이 처음에 그냥 찍었는데 나중에 찍다 보니까 되게 혼자서 자괴감이 들었겠지. 난 여기 내가 뭐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나 꽃분이랑 결혼시켜준다더니 꽃분이랑 결혼도 못한대. 왜?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을 찾아낸 게 안동김씨야. 그럼 안동김씨랑 철종이 얘랑 결혼시켰겠지. 안동김씨 여자랑.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철종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안동김씨 여자랑 결혼을 시켰는데 만약에 꽃분이를 데리고 오면 철종이 안동김씨 여자는 까먹겠지. 그치? 까먹고 같이 친하게 안 지내고 꽃분이랑만 친하게 지내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동김씨 입장에서는 이 안동김씨의 딸내미랑 철종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돼.
근데 꽃분이랑만 사이좋게 지내고 안동기 비여자랑 형은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다음에 권력을 또 이어받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꽃분이랑 결혼 시켜줘 안 시켜줘? 안 시켜주겠지. 그러니까 설정은 맨날 혼자서 난 여기 왜 왔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다가 꽃분이도 못 보고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맨날 술만 먹었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맨날 술만 먹다가 결국에는 이 철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가 보니까 갑자기 철중도 죽어요. 됐어요? 아이도 못 낳고 또 죽어요. 그래서 철중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강화도까지. 근데 사실은 그 꽃분이라는 여자도 철중을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철중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꽃분이가 들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전국에 다 퍼지겠지. 근데 꽃분이도 기다렸던 거야. 철중이 자기를 불러주기를. 근데 자기를 불러주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고 한 다음에 꽃분이도 그래서 죽었대요. 자살? 뭐 돌로 굳었다라 얘기도 하고 자살을 했다라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죽어요. 그렇게 되면서 세조 정치가 끝나게 된 거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됐어요. 사실은 고정도 세조 정치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고정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고정은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일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가 되는 거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순종은 뭐가 되는 거냐? 자, 일본이 누구를 고종을 임의적으로 쫓아내죠. 대놓고서 실제로 고종이 왕이었을 때 고종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했었냐? 총까지 들고 가서 고종 머리에다가 대고 너 내려와 이렇게 해가지고 고종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강제로 쫓겨났어요. 고종은. 자, 그리고 순종은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이 왕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조가 있고 종이 있고 군이 있다라고 있는데 조는 뭐고요? 자, 큰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 종은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있는데 실제로 조는 업적이 많은 사람은 조가 돼요. 태, 조, 정, 조, 영, 조 이런 식으로 해서 업적이 많다는데 무슨 뜻이야? 한 일이 많아요. 자, 그리고 종은 그에 비해서 업적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덕이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다? 이런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웃긴 건 세종대왕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세종대왕은 뭐가 돼? 한글 창제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당시의 신하들은 한글 창제를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세종대왕은 그냥 세종이라고 하는 한낱 왕에 불과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땡땡구는 왕도와 그러니까 종도 못 받고 안 좋은 일로 쫓겨난 사람 딱 두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연산군과 그 다음에 광해군 이렇게 둘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끝나냐? 자, 특강이 끝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인조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인조는 빈칸으로 읽어보세요. 인조는 누구를 몰아내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왕위에 오른 인조 한 다음에 이거 무슨 사건이었어요? 인조 반정. 누구랑 친하고? 명과 친하고 누구를 배척한다? 후금을 배척. 이 네 글자로 친명배급. 그러다가 누구가 침입했다? 후금의 침입. 무슨 사건? 청묘호란. 자,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청으로 이름을 고친 후 또 친이 뭐예요? 병자호란. 이때 어디에서? 남한산성에서
삼전도 구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먼저 공부해볼래? 살짝 공부하고 같이 읽을까요? 네. 자, 나눠서 할 거예요? 많이 쭉 할 거예요. 선생님, 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아니. 선생님 한번 해볼까? 여기 인조만 네. 하세요. 위에는 태동태세 문단, 뒤에 그거야. 선중 명사, 광인, 효연, 숙경영, 청순한철, 고순.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청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명나라 맞는데?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쳐 네 글자야? 무슨 배금 친명백 저 틀렸어요 참고로. 틀렸지? 할 수 있겠어?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네. 시작. 인조 시작.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쳐 친명 대금. 후금의 침이 정묘호란 청으로 이름을 고친 후 또 친이 병자호란 이때 남은 한사성에서 삼전도 후금요. 됐음? 할 수 있겠음? 저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인조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쳐 친명백은 후금의 침이 정묘호란 청으로 이름을 고친 후 또 침이 병자호란 이때 남한산성에서 삼별초 삼별초가 왜 나와 있지? 삼전도 아쉽다. 삼전도 구료. 근데 한 번 틀리면 그 틀린 거는 다시 안 틀린다. 인조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쳐 친명배급 대금. 배금 후금의 친입 정묘호란 청으로 이름을 붙인 후 또 친입 병자호란 이때
남한산성에서 삼진도 별 삼전도 구려. 구려. 됐다. 아무도 못했어. 나 해보고 싶은데 근데 두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가 지나고 후금을 배쳐 칠명배금 후금의 침이 정묘호란 처음으로 이름을 고친 후 또 침이 병자호란 이때 남한산성에서 삼절도 굴욕 다시 한번 시작.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쳐 칠명배금 후금을 치니 정묘호란 처음으로 이름을 고친 후 또 치니 병자호란 이때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구료. 저 한번 해봐도 돼요? 네. 해봐. 아니지 선생님이 있을 때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쳐 친명 배금 후금의 침입 정묘호란 청으로 이름을 고친 후 또 침입 병자호란 이때 남한산성에서 삼절도 구려. 다 맞아. 선생님한테 알려드려. 참고로 위에는 세종대왕 문다시 예성민주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 선생님이 아니었어. 선생님이 아니었어. 서서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가신 거 아니야? 어떤 학생이었어. 어떤 한 학생. 근데 여기 중학생들도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나 잘 모르겠는데 그 원장 선생님 엄청 무섭대. 원장 선생님 뭐야? 그 안경 쓰신 거 같고 머리 좀 길어. 근데 무섭대. 나는 정확히 만나본 적은 없어가지고. 친절하신 것 같은데. 그래. 애들이 무섭다 하는데 나는 그래서 만나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은 있는데 진짜 만나서 원장 선생님이야? 아니. 안녕하세요. 했어? 어? 성공했어요. 성공했다고? 네. 해야지. 내가 못 했잖아. 네. 그냥 해. 광해군을 아빠가 위엔 태정태성에서 예수님. 아 그건 안 해도 되고요.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 친명 배금 후금의 침입 정묘호란 청으로 이름을 고친 후 또 침입 병자호란 이때 남한산성에서 삼절도 구려. 하윤이만 하면 되지? 하윤이? 너 아까 네? 나 틀렸어요. 삼정도 우려? 그 정도 그 그 정도는 봐줄게. 그리고 아까 내 저는 많이 너도 아까 내 그거만 틀렸잖아. 삼전도 뒤에 구룡만 못한 거잖아. 하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 친명 배금 후금의 친이 후금의 치인이 뭐예요? 무슨 호란? 다
다 알려주는구만. 지읒 미음. 청묘호랑 그다음에 청으로 이름을 고친 후 또 치니 병자호란 이때 남한산성에서 산전도에 구려. 네, 됐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효종은 무슨 론? 북발론. 효종, 북벌론. 명나라를 정벌하자. 청나라를 정벌하자 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읽지 마세요. 됐죠? 현종은 뭐였어요? 현종 옆에 예송 논쟁 적으시고요. 이거 예성 논쟁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숙종은 뭐가 돼요? 숙종은 붕당 정치. 살인이 분열되어 다툼과 무당 정치가 심해짐 합시다. 안에 읽지 맙시다. 요거 됐어요? 인현왕후 누구? 서인, 장희빈, 남인까지 하시면 되고 됐어요? 영조는 무슨 정책? 영조는 탕평 정책. 뭐를? 붕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전조는 뭐예요? 탕평책을 이어받고 수원화성 건설. 자, 정약용 거중기. 요거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효종,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논쟁, 숙종, 붕당 정치가 심해짐. 인현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조, 탕평 정책, 붕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탕평책을 이어받고 수원 화성 건설, 정약용의 거중기. 다시 시작. 효종,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논쟁, 숙종, 붕당 정치가 심해짐. 인현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조, 탕평 정책, 붕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탕평책을 이어받고 수원 화성 건설, 정약용의 거중기. 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 북벌론 효종부터 읽으시고요. 효종,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논쟁, 숙종, 붕당 정치. 가심해짐. 인현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조, 탕평 정책. 붕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탕평책을 이어받고 수원 화성 건설, 정약용의 거중기. 다시 시작. 효종,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논쟁, 숙종, 붕당 정치가 심해져. 인현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조, 탕평책, 붕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탕평책을 이어받고 수원 화성 건설,
정약용의 거중기.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좀 잘라서 하면 아니 별로 안 되잖아요. 경종까지 자꾸 현종에서 걸려. 현중 예송 논쟁. 우리 세 개씩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제발. 네 개씩이요? 네 개요? 왜? 네 개 하면 안 돼요? 4개도. 야 별로 안 되는구만. 뭘 걸러? 좀 많아요. 뭐가 엄청나. 인조까지 다 할 거야 그러면. 아니요, 하세요. 그냥 할게요. 봐. 예술논쟁이 너무 안 헤어져요. 예송 계속 쓰면 되죠. 논쟁, 계속 쓰면 되죠. 예송 논쟁, 예송 논쟁, 예송 논쟁, 예송 논쟁, 예송 논쟁, 예송 논쟁, 예송 논쟁. 그 다른 거 까먹어요. 응? 예종 문제만 연습하다. 예송 논쟁, 예송 논쟁, 근데 나는 이게 어려운 게 나올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외워. 어떨 때는 빨리 포스트잇 외우세요. 계속 쓰면 손이 외웠어요. 예송 논쟁, 예송 어떨 논쟁, 때 손등에다가 쓰는데 어차피 어차피 안 잘했어요. 보여. 근데 아픈 것 때문에 기억이 예송 논쟁. 막 된다. 아직도 되네. 선생님 저 한 번 해봐도 돼요? 하세요. 얼마든지. 효종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논쟁 숙종 분당 정치가 심해짐 이년 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조 탄평 정책 분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탄평책을 이어받고 수원 화성 건설 정약용의 거중기. 오. 한번 대박. 해봐도 돼요? 그 다음에 저 해볼게요. 네. 마지막. 북벌론. 효중 북벌론 제발 똑바로 하세요. 맘대로 하지 효종 말고요.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지 못한 맞다. 현종 뭔가 논쟁인데. 나는 왜 자꾸 나왔어? 땡 논쟁인데. 땡. 다음. 다음. 예송. 누구 할 사람 빨리 손 들어. 하세요. 시작. 효종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논쟁 숙종 분당 정치가 심해짐 인현 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주 태평 정책 어? 태평 탕평. 태평은 천하 태평이고요. 탕평이거나 저 해도 돼요? 하윤이 먼저 하고 하윤이. 공부중이구나. 하윤이 공부 중이야. 저 해도 돼요? 그럼 너가 먼저 해.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논쟁 숙종 아니지 공당 됐어. 너 땡. 저도요. 공당 효종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예속 논쟁, 분당 정치가 심해진, 2년 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조 탕평 정책, 분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탕평책을 이어받고 수원 화성 건설. 여보세요? 거정기는 안 돼. 네, 누가? 전화로? 정약용, 거중기. 됐음. 다음. 해놔주세요. 하세요. 이거 있어요. 내가 계속 정렬하자. 예속 논쟁, 숙종, 분당 정치, 살인이 분열되어 다툼이 심해짐, 2년 왕후, 남인, 땡! 갑자기야. 저 해봐도 돼요? 저 해봐도 돼요? 안 돼요? 하윤이 언제 할 거야? 하윤이 먼저 해. 하연이 하고 저 아무것도 안 해. 하세요. 요즘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왜 이렇게 해? 예송 논쟁 분당 정치가 심해진, 인현 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주 탕평 정치. 분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탕평 정치를 이어받고 뭐야? 어우, 뭐야? 기다리다가 술 넘어가겠어. 술 넘어가겠어. 뭐예요? 수원 힐끔힐끔 보고. 자, 수원, 화성, 건설. 그 다음에 정약용의 거중기. 됐어요? 네. 소연이 해보시고. 효종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속 논쟁, 숙종 분당 정치가 심해진, 2년 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조 탕평 정치, 분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탕평책을 이어받고 수원 화성 건설, 정약용의 거정기. 됐어? 윤서. 효종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논쟁, 숙종 분당 정치가 심해진, 인현 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조 탕평책 그 분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탐평책을 이어받고 수원 화성 건설 정약용의 거. 거중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자, 그 다음에 순주 뭐가 됐었어? 푼주, 안동, 김씨, 헌중, 누구? 풍양, 주씨. 그 다음에 철중 뭐가 돼요? 다시 안동, 김씨. 그래서 60년간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안동, 김씨, 풍양, 주씨. 됐어요? 자, 세도가 집안에 허수아비 왕을 자, 앉히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괴롭힘. 됐어요? 할 수 있겠음? 이건 쉽죠?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다시 시작. 순종, 안동, 김씨, 헌종, 풍양, 조씨, 철중, 안동, 김씨, 60년간 세도 정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가가 집안에서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괴롭힘. 고종,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김.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순조부터 자, 두 번만 합시다. 시작. 순조, 안동, 헌종, 풍양, 조씨, 철종, 안동, 김씨, 60년간 세도 정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가가 집안에서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괴롭힘. 고종,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김. 됐어? 다시 시작. 순조, 안동, 김씨, 헌종, 풍양, 조씨, 철종, 안동, 김씨, 60년간 세금 정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가 집안에서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괴롭힘. 고종,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김. 다시 시작. 순조, 안동, 김씨, 헌종, 풍양, 조씨, 철종, 안동, 김씨, 60년간 세금 정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가 집안에서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괴롭힘. 고종,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김. 다시 시작. 순조, 안동, 김씨, 헌종, 풍양, 조씨, 철종, 안동, 김씨, 60년간 세금 정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가 집안에서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괴롭힌 고종,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김.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합시다. 시작. 인조, 왕의 문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와 친하게 후금을 배쳐 친명백은 후금의 친히 정묘호란 정으로
고친 후 또 침입 병자호란 이때 남한 산성에서 상전도를 구요 효정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논쟁 숙종 부정 정치체 세진 인현 왕후 서인 장애민 남인 그리고 영조 영조 분단 정치를 아니죠. 탕평 정책 분단을 없애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탕평책을 이어받고 수원 화성을 건설 청약용의 거중기 순조 안동 김씨 헌종 풍시양 전씨 철종 안동 김씨 60년간 세후 정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가 집안에서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괴롭힌 고종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잘해. 네, 다시 시작. 여기부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한철 고순 책 덮으시고 합시다. 모르는 거 나올 것 같아. 책 덮으시고요. 됐어요. 시작. 인조 강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대처 친면 배급 후금의 침입 정묘호란 청으로 이름을 붙인 후도 침입 병자호란 이때 남한 산성에서 상전도의 물류 효종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 현종 예송 논쟁 숙종 분당 정치가 심해진 인현 왕후 서인 장희빈 남인 영조 분당 탕평 정책 분당 정치를 없애려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 정조 탕평책을 이어받고 수원 화성을 건설 청양용의 거중기 순조 안동 김씨 헌종 풍양 조씨 철종 안동 김씨 60년간 세도 정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가 집안에서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괴롭힌 고종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끝. 뭔가 숨차 왜 숨차? 모르겠어요. 왜 몰라? 네가 모르면 네 숨을 누가 알아요? 자, 집에 가서 오늘 시작할 때 준 기사 있죠? 근데 거의 다 외웠어. 네, 거의 다 외웠어. 이제 시험 보면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까지 외우고 갔는데 다음 시간에 시험 보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됐어요. 밖에 있는 쓰레기통은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기사 줬던 거 있죠? 네. 그거 기사 읽어보시고 중요한 내용 이렇게 밑줄 쳐
맞춰서 오시면 돼요. 됐어요? 거기에 문제도 있어요. 네, 기사 뒤에 보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글쓰기도 문제에 있어요? 써가지고 숙제로 글쓰기 해야 돼. 글쓰기도 해야 되는데 글쓰기는 숙제로 나갈 거고 우리는 문제 채우는 것만 할 거예요. 네.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질문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 처음. 질문이 없으면 오늘도 숙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뭐 아니 그 한다고? 문제로 풀어주면 되잖아요. 문제 원래는 수업 시간 예습 배우는 애들은 써오기는 하는데 써도 상관없어요. 응? 정말 안경 쓰셔. 누가 안경을